청와대 행정관 빨간색 글자 참관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제 북한 어선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제 기자 브리핑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행정관이 그 브리핑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실까요? 그분이 이제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게 삼척항이지 어떻게 삼척항 인근 방파제입니까? 방파제 바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논란 참극이라고 봅니다. 자, 의혹의 불길 청와대로 점점점 이렇게 영상이 끝났죠. 자, 김민지 기자, 이번이 북한 어선 논란, 이 논란의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좀 국방부, 군당국이었다면 청와대로 좀 번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질책할 만큼 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청와대조차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 하고선 주민이 신고를 한 지 19분 만에 사실 해경 상황 보고서에 보면 당시 해경은 청와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상황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사건 직후에 이제 청와대도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 아니냐. 또 하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두 차례 군 당국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모두 참석해서 이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어떤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조율을 같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으나 한번 다시 좀 짚고 가겠습니다. 해경 상황 보고서 좀 주세요. 바로 이거죠. 자, 지난 15일 날 이제 북한의 정부는 목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목선이 발견이 됐는데 해경이 저 상황 보고서 지금 저 문서를 만들어서 쭉 이제 전파한 거예요. 청와대 저 보이시죠? 오른쪽 빨간색 박스 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수신처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렇죠. 네. 국가위기관리센터. 6월 15일 07시 9분 33초에 발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된 지 19분 만에 이제 보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얘기인 즉슨 청와대도 근데 저 신고 내용이 중요해요.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라고 해경 일보 상황 보고서에 이미 삼척항 방파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국장,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도요, 이미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되고, 어선이 4명 타고 있었고, 이미 신고 19분 만에 청와대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초기 상황을 마치 청와대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한 것처럼 그래서 국방부가 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서 질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걸 보면 청와대 국정상황실뿐만 아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동시에 1, 2, 3부가 동시에 들어간 걸로 나왔습니다. 15일 상황이죠. 그러니까 17일 날 국방부에서 오전 10시 반에 브리핑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 이틀 전에 모든 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방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군의 경계 실패보다도 대국민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사기극이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이 군 자체가 혼자 주연한 게 아니고 혹시 청와대에서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어서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자,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지금 짚어드렸고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확인이 돼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자, 15일 날 이렇게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청와대 보고가 됐고, 17일하고 그제면 19일이죠.
두 차례 청와대가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저 빨간색 글자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이 사건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화를 나게 한 것은 예. 이 대한민국 경계가 풀렸다. 그러니까 경계 태세에 실패했다. 예. 안보가 뚫렸다는 건데 지금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군이 이걸 숨기려 했고 군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게 화가 났는데 지금 더 막장까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이걸 알면서 은폐나 축소하는 데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속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갈수록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방부에서 15일 날 어선이 발견됐고 17일 날 첫 브리핑 하는데 예. 지금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됐습니다만 잘못된 거짓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15일 날 아침이면은 청와대, 그다음에 해군 작전사령부 합참에 해경 보고서가 다 전달이 됐고 그 내용에는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이야기 적게 나오고 예. 방파제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정확히 나오는데 이틀 후인 17일 그다음에 4일 후인 19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7일 브리핑과 19일 브리핑에 예. 청와대 파견가 있는 행정관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예. 국방부에서 하는 단독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와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역 군인인데 청와대에 파견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급이랍니다. 행여라도 이미 모든 팩트를 알고 있는 청와대가 아. 15일부터 사실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예.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는 사전 조율에 임무를 띄고 그 행정관이 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인 합리적 거죠. 의심을 좀 예. 하기는 충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계속 비판하고 있고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석연치 않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역 대령급 군인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그 행정관이 이제 브리핑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행정관 파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저도 국방부 차관을 했지만은 31개월 했는데 그 사이에 국방부 기자실에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요원들이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까지 이 국방부가 축소 은폐를 발표한 내용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청와대 이제 행정관이 브리핑에 참석한 것을 두고 하국장,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이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뭔가 청와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청와대도 똑같이 1보, 2보, 3보를 보고받았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실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군에서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와 있었다. 아하. 그럼 만약에 군에서 브리핑할 때까지 청와대가 전혀 몰랐다면 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면 백승주 의원 저도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답니다. 군에서 브리핑할 때 행정관이 청와대, 오는 청와대 경우는 행정관이 왔던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네. 게다가 대개 이렇게 북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묵선이 와가지고 규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해경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군부대 조사하죠. 국정원 가서 조사하죠. 여러 가지 경찰 조사도 다 조사를 합니다. 예. 다 조사를 이걸 합심조라고 그러거든요. 통일부까지. 그런데 어떻게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바로 두 사람은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면서 돌려보내느냐. 그것도 처음에는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우리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나왔고 두 사람만 계획적으로 온 게 아니고 네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고 만약에 돌아가려면 우리 같이 돌아가자. 예.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뒤늦게 두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도 왜 두 사람은 왜 그럼 말을 바꾸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갑자기 북한에 두 사람이 가게 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합심조 자체 실무자가 이렇게 쉽게 완전히 이례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다. 뭔가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 이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논란이 굉장히 좀 커졌죠.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좀 관련이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자, 김민지 기자. 청와대에서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좀 해명을 한 모양인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방파제라고 보고를 받고도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항은 보통 방파제나 부두 등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이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상황 보고서 혹시 다시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 일보 상황 보고서. 그거 좀 준비되면 바로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19분 만에 어쨌든 일보 해경의 보고서가 청와대 등에 전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 신고 내용에 보면 0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삼척항 방파제라고 분명히 저 6글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군이나 이런 데서는 저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저 부분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해명. 해명하는 것도 정말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스텝이 꼬이는 이야기인데. 스텝이 꼬이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뒤늦게 다 새로 알려진 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 당시 15일 날 발견되자마자 바로 해경이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에 다 보냈고 청와대는 사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굳이 이틀 뒤에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가 문제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이라고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틀리지 않은 거라고 하면 청와대가 미리 알고서 국방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표현 자체가. 네. 좀 굉장히 억지스럽잖아요. 어떻게 일부 보고서에 방파제가 분명히 표현돼 있고 입항이란 말이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표리 중이었다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했는데 청와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옹호하는 걸 보면 예. 청와대가 사전에 뭔가가 이야기가 되지 않았냐는 거고요. 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청와대 행정관이 2번 가 있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은 사실상 그 대령급의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일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이 예. 큰데 예. 그 사람이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교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따지든지 아니면 바로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방조한 거 아니냐? 방주뿐만 아니라 묵인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묵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이틀 뒤인 19일 날 또 예.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또 앉아 있었는데 예. 그때도 또 잘못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알고 있었고 국방부의 잘못된 해명 브리핑에 청와대가 계속 관여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강하게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15일 날 이제 북한 어선이 발견된 이후에 군이 발표한 것과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드러난 걸 보니까 군이 이거 너무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지금 비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척항 인근이라고 뭐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두 저반 다 했고 기동 안 하고 그냥 둥둥 떠내려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엔진 다 기동해 갖고 왔고 해경 발표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국방부에서 해경 발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경으로부터 이미 19분 만에 다 이 군도 보고서 받아놓고 해경 발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군 발표가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왜 삼척항으로 이미 해경에서 발표한 건데 왜 정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바꾼 거예요? 아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경 발표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정리한 사안은 그 사안입니다. 그리고 하국장 저것도요. 지금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한 얘기거든요. 해경의 발표 내용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고서 좀 한번 보시죠. 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해경 발표 내용을 몰랐다? 저 일보 보고서에 19분 만에 국방부 합참의 저 노란색 수신처 있잖아요. 네. 합참 지휘 통제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를 받은 건데 네. 삼척항 인근 이 말이 과연 정확하냐 하면 사실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말하고 삼척항 방파제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냥 인근이라는 말은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옆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듣는 사람으로 하면 상당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 저는 일보를 처음에 군에서 발표한 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척항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잡아왔구나. 저는 군에서 잡아왔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를 한 거죠. 예. 말을 교묘하게 조금씩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살짝씩 틀려가게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군이 했을까? 과연 군이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유일하게 이득은 딱 이거거든요. 경계 실패라고 하는 거. 경계 실패라고 하는 거.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계 실패 이상의 것이 있다. 왜냐면은 지금 경계를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첫 조사에서는 6월 5일 날 조업자 출항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합심조에서 뒤늦게 조사하니까 나흘이나 바뀌었어요. 9일로 바뀌었어요. 출항한 날짜.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를 자세히 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귀순자는 한 달, 뭐 두세 달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 아무리 적어도 보름, 일주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시간 조사하고 바로 돌려보낸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군 차원, 해경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상 차원에서 뭔가 움직이는 손이 있지 보이지 않을까? 않는 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조사까지도 허술하게 할 이유는 없다. 예. 그러잖아요. 경계 실패를 감출 필요는 있지만 예. 그 외에 귀순 경위라든가 돌려보내는 것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람 즉각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는 안 된다.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보 의원총회라는 의원. 이름으로 네.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자,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적극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방부 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두 분을 포함한 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저는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안보의원총회를 이틀 연속 열면서 굉장히 정부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요구한 게 이거네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도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에 구멍이 뚫렸고 군의 기강해입뿐만 아니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있고 청와대 개입 정황까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공세로서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국방장관이 나타나서 잠깐 대국민 사과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문책하겠다 밝히고 기자들 질문 답변 받지 않고 바로 퇴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국무총리도 사과의 말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새로 드러난 속속 정황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 정도가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사퇴 요구,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 그리고 지금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당과 아니면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 이 국방부의 소홀한 대응 때문에 좀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게 드러나가지고 조금씩 양밥값도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책임 소재 그리고 자기의 잘못, 사과, 재발 방지 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놔서 생각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 지금 합참이 거짓말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일입니다. 이번 일은 마땅히 합참 정보체계, 정보보고체계 전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왜 최전방에서 노크 기순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민주당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하국장 말씀하시죠? 여야가 이제 바뀐 거고요. 공수가 바뀐 역시 거고요.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바뀐 게 있습니다. 2012년 그때 9월 당시에 노크 귀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이제 이번에 대기 이제 귀순 이제 해상으로 온 거하고 좀 다른 점은
똑같이 경계가 허술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거를 대국민 발표로 할 때 네. 거짓 속이려고 했다.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어디까지 다 징계를 했냐면 그때 유관급 이하는 안 했지만 실무자들은 안 했지만 그 위에 있는 장성들은 다 징계를 했거든요. 우리 14명이나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장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관까지도 거기 뭐 경계 소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을 상대로 속인 거, 이 자체를 또 은폐하려고 했던 거, 축소하려고 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관급 이상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게 된 것이 예. 분명하게 경위를 밝혔고 책임자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어선 논란을 좀 짚어드렸습니다.